자, 여권의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이제 앞세웠습니다. 자, 그런데 조선일보가 이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주말에 정권 견제로는 한동훈 등장 이전과 똑같은 51대 51. 정부 지원론은 그때하고 똑같은 35에서 35%. 자, 한동훈 선호도는 16에서 22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 대한 견제론이 정부 지원론보다 16% 높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여권의 지지율이 사실상 지금 갇혀 있다. 그래서 한동훈 개인 인기가 당 인기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 민주당이 2020년 총선 직전에 양자 차이로 11% 정부 지원이 많았는데, 현재 이 정부 견제론이 16% 많다면 이대로 가면 여건이 참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한동훈의 셀럽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은 맞는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보수 지지층 안에서 한동훈의 셀럽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중도층은 아니고 강성 보수 지지층 안에서 빠졌다가 들어왔다가 하는 것이 지금 그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최대 과제는 중도층과 무당층을 표를 잡는 거다. 그래서 이 중도층과 무당층이 좀처럼 국민의힘에 오지 않고 거리를 두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4개 여론조사가 지금 이 10일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국 지표조사 MBS라는 데 따르면 정부 견제론이 50, 정부 지원론이 39, 여기서는 갤럽보다는 차이가 좀 작은 11%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자, 이 11%도 적은 차이가 아니죠. 자, 여기다가 이제 이준석이가 탈당하고 이낙연이가 나오고 또 민주당 비명 3인방이 나오고 금태섭 양양자 이러면서 중간에 중도 세력을 겨냥한 지금 신당들이 만들어지면서요. 그래서 중도층으로의 국민의힘의 접근이 더 어렵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좀 나아질 수 있느냐? 현재 양당의 차이는 오차 범위 안에 박빙이지만은 이게 이제 총선에 가게 되면 그러지 않을 수 있다라는 지금 보이지 않는 암울함이 지배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다가 지금 전 세계적인 각종 경제 안보 불안, 지금 대만의 민진당 라이칭드 후보가 승리하고 대만발 또 세계 위기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고, 중동에서는 홍해와 호르무즈 해협, 2개의 해협이 지금 이란과 후티 반군에 의해서 막히면서 중동 전체가 전화에 시달리면서 유가와 물류 비용이 폭등하는 현상이 있고, 또 미국의 세계 지배력이 쇠퇴하면서 미국의 고립주의가 미국 대선에서 심화되면서 전체주의 진영에 힘이 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계 이 정세도 불안하지만은 올해도 여전히 경제가 불안합니다.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불안성이 총선을 앞두고 있죠. 자, 이 속에서 법은 보수 진영이 승리하려면 총선과 관련된 킬러 컨텐츠, 서민 킬러 컨텐츠가 있어야 된다. 이 한 방으로 총선을 끝내야지 그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생명21은 5+3 정책을 줄곧 서포 15조와 더불어서 주장을 했고, 현재 우리가 가진 힘이 못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우리가 가진 어떤 이 정책을 가지고 우리가 뭘 어떻게 해보겠다고 이 정당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든 정책을 사회에 빨리 관철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5+3 서민 포퓰리즘에 기반한 킬러 콘텐츠를 가지고 터뜨려야 이 총선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지, 그러지 않다가는 이 총선이 이렇게 끌려다니다가 끝난다는 겁니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국에 다니면 사람들이 벌떼처럼 구름처럼 몰려들고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것이 같은 편끼리의 연합이지 그것이 외연의 확장과 관련되는 부분은 아님을 갖다가 명시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측이 열광하고 좋아한다고. 솔직히 뭐 그 이전에 김기현 대표보다 한동훈 대표가 젊고 패셔너블하고 핸섬하고 인기가 좋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중도 서민층, 부동층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 건가 하는 건 의문이에요. 그러면 그들을 잡아내는 문제 중에서 제일 큰 게 뭡니까? 첫 번째는 집이고 두 번째는 사교육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요 일자리쯤 될 거고 네 번째가 요양하고 네 번째가 보육하고 요양입니다. 그리고 외노자 문제에 대한 서민들의 불만은 이 기득권의 영역에 속하는 국민의힘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높습니다. 자, 제가 파주에 정강훈 목사님 저 기도에 가서 연설했을 때 외노자에 대한 얼마나 젊은 사람들의 분노가 폭발하는 모습을 직접 보지 않았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 플랫폼 AI 등 자동화에 대한 고용세를 부과하자는 제 주장요.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져야 이 성공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요. 이 성선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뭐 메가시티니 노후된 신도시 재개발이니 재건축이니 용적률 건폐율 청고 완화니 한강변 개발이니 노후도심 개발이니 지금 온갖 부동산 정책을 갖다가 또 부동산 관련 세액 완화니 1가구 2주택 허용이니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냥 자기 편 지지에다가 계속 쌓아 올리고 있는 거예요. 외연 확장이 되는 부동산 정책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메가시티도 총선판을 끝낼 것처럼 보였지만은 지금 뭐 아무 효과가 없는 걸로 끝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부동산 정책은 원가주택이다. 화양초등학교 자리에 원가주택을 짓자. 내가 국민의힘이 그걸 한번 테스트하면서 원가주택에 대해서 진지하게 접근해서 발표하고 이걸 한번 시도하겠다면 제가 온 힘을 다해서 이번 총선에서 돕겠어요. 제가 뭔 욕심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발 서민을 향한 킬러 콘텐츠를 받아라. 사교육을 대체할 대안도 제가 말한 대로 내놔야 되고 오늘 보면요. 어린이집이 작년에 1969곳 감소, 차 15분 거리도 빈자리 없어, 저출산 코로나 겹쳐 23% 급감, 아이 감소, 폐원, 악순환, 육아휴직 끝나는데 아이 맡길 곳 없어 출산 기피.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보육을 국가가 책임진다. 초중 고등학교 1층에다가 전부 이 어린이집 유치원을 만들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의무교육으로 정부가 직접 관장하라.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습니까? 딱 당장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오늘 조선일보에 보면 존엄성 1년 노인 간병, 노인 환자 불안감 우울증 심각. 그래서 이 노인의 간병에 대해서 요양병원 같은데 획기적인 공영체계를 도입해야 된다. 이런 걸 해야 표가 확 쏠리면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 킬러 콘텐츠에 집중하라. 제가 충고합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문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Together in the house,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Yeah.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사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퀸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우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우스 700 나의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우스 700 너도 소유주 Revolution 21. Yeah 가바우스 700 너의 소유주 Revolution Yeah 21. 가바우스 700 나도 소유주